네, 즐겁고 유쾌한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오윤혜 씨의 등장으로 우리가 자꾸 웃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쾌한 방송이 되고 유쾌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칭찬이시죠? 엄청이요. 아, 네. 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요렇게는 견제 관계인 것 같아요. 라이벌 관계라고 캐릭터가 할까요? 약간 라이벌 겹치시죠? 관계. 캐릭터 약간 겹치죠. 그러니까 아, 성별의 그래요? 차이만을 제외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셔가지고. 네.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왜 이래? 날도 주먹 더운데, 주먹. 날도 더운데. 한 방 날린 거야, 한 방. 깜짝 놀랐네요. 아, 깜짝 놀랐어요. 1대 0입니다. 때리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아니, 때릴 순 없죠. 너무 저 거부 반응이 심하네. 옛날에 내가 말이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아, 6학년 때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6학년이 되는 크리스마스. 네. 그때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네.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남자애가 잘생겼어, 애가. 그 친구가 이제 요셉. 아, 요셉. 그리고 이제 2살 어린 동생은 이제 마리아. 마리아. 예. 배부른 마리아였는데 마리아. 남학생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 자리가 빈 거야. 요셉 자리가 예. 빈었어요. 주인공급인데요. 주인공이 빈 거지? 주연급.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아들인 나를, 원래는 마구간의 말 역할이었는데 나를 요셉으로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 여학생 이 친구가 마리아가. 대노하더니 대노. 있을 수 없다. 집에 가버렸어 그냥. 2살 동생 집에 집에 갔다고요? 갔어요? 네. 아, 마리아. 상처받으셨겠다,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척 크게 받았지. 네, 아직도 이름은 잊지 않습니다. 아, 이름을. 그 모델로 활동하는데 아, 근데 잊질 진짜요? 않아요. 오. 네. 요셉만 있는 성탄절이. 요셉이 나에게 혼자 모욕감을 성령으로 아이를 줬어. 아, 어떡해. 알겠어요. 앞으로 칭찬 많이 해드리도록 칭찬 많이 하겠습니다. 전생에 부부였으면 어떻습니까? 현생이 아닌 게 다행이죠. 현생에는 아니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상처를 좀 감사합니다. 깊이 받으시는 것 같은. 네, 때린데 또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 네? 현생에 네. 내 아내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 존경해야죠. 심사임당보다 더 존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근데 네. 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양쪽이 우리 다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그 야, 얘기는 끝까지. 김용민 PD를 뭘 던지게 만드는 놀라운 언어의 마술사. 아, 네. 그래요. 아,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네. 얘기. 아, 그래도 내가 대학생 때 내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뭐 그래도 말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좀 있긴 있었지만은 또 이게 됐잖아 내가. 아, 그쵸. 요건 항상 됐을 요거까지. 거예요. 근데 또 여기도 머리가 풍성했다고. 어머나. 그러니 이건 뭐 킹카는 아니어도 킹칸 아니어도. 차관보부쯤은 되죠. 정말 왕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하시는 혼자만 즐거운 얘기를 방송에서 왜 하시는 거야, 진짜. 그 당시 인기 있었다. 네.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빵 준서 할까요? 예, 저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네. 자, 빵준서입니다. 제과 명장의 진짜 찹쌀떡. 네.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빵준서 찹쌀떡. 빵준서는 이제 원래 박준서인데 네. 대한민국 제11대 제과 명장인데 온라인 베이커리 브랜드로 빵준서를 만들었어요. 현재 포린 브레드 명장시대의 총괄 셰프입니다. 빵준서 찹쌀떡은 첫째 달지 않습니다. 설탕은 최대한 적게 넣고 50브릭스 이하로 달지 않은 팥 앙금을 직접 만들어 넣기 때문입니다. 합성 보존료나 화학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팥이 들어간 제품을 먹고 속이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꼭 빵준서 찹쌀떡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하고 속도 편합니다. 둘째, 3개 종류의 최고급 견과류가 어우러져서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로스팅한 호두, 마카다미아, 큼직한 맛밤이 들어가서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다이어트와 맛을 동시에 잡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찹쌀떡 본연의 쫄깃한 식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찹쌀가루가 아닙니다. 엄선한 최고급 품질의 국내산 찹쌀을 직접 불리고 빻아서 반죽합니다. 게다가 생산 후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해서 찹쌀떡의 식감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얼렸다 해동해도 떡이 굳지 않아서 언제든 최고급 찹쌀떡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빵준서 찹쌀떡 네,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한 박스 6개 들어있는데 네. 17,500원. 3박스면은 한 박스만 샀을 때보다도 가격이 좋아요. 저렴하죠. 6개 들어간 거 곱하기 3개니까요. 35,500원. 아이고 세상에. 네.
근데 2개 값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먹을 수 없게 돼 있는데 네. 먹지 않고 삼키겠습니다. 야, 진짜 아쉽네요. 이거. 먹방계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장이십니다. 아 네. 진짜 빵준서 제가 최근에 김용민닷컴 완전 플렉스 했거든요. 아, 네. 완전 집 앞에 냉동 박스라고 해야 되나? 네. 스티로폼 스티로폼. 박스가 열매 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공복 상태에서 쇼핑을 했어요. 김용민닷컴에 들어가서. 야, 제일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누가 이사가 왔나 싶어서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가끔. 네. 문이 안 열려. 근데 그 안에 당연히 빵준서 있었습니다. 카스테라랑 페스츄리 아, 있어요. 그것도 주문해서 저희 아이 간식으로 이틀 만에 순삭했거든요. 아이고 아, 세상에. 맞아요. 찹쌀떡 먹어봤는데 견과류가 엄청 커요. 맞아요. 씹히는 맛이 네. 달지 않고. 네. 그래서 애들 설탕 넣은 거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침 안 먹고 막 그럴 때 맞아요. 간식으로 그럼. 하나씩. 맞아요. 아, 아침은 그냥 대충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냥 있는 거. 눈에 저는 삶은 달걀 이런 거. 그렇죠. 훈제 계란 이런 거. 네. 배가 든든합니다. 배가 든든해요. 그죠. 네. 아, 저 오전 11시부터 제가 지금 공복 상태인데. 아 왜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아, 오. 저는 내일 건강검진 하시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진짜 시식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아마 오늘 드셨으면 이 쌍두마차를 보실 수 네, 있었는데. 지금 폭발적인 오늘 밤에 2차 김용민닷컴에 쇼핑 들어갑니다. 전생에 부부가 맞아. 아 그만하라고요. 진짜. 남미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반쪽이 남았는데 천생인데 뭐. 반쪽이 남은 걸 반쪽해서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네. 사실은 이게 찹쌀로 되어 있어서 속이 약하신 분들이 찹쌀떡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팥 앙금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니글거려요. 그러니까 팥 앙금만 있고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데 사실 파는 거는 설탕을 거의 번복해서 넣는 상황인데 그래서 달콤했군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빈속에 해집을 수가 있는데 빵준서 찹쌀떡은 그럼. 진짜 부드럽기도 하고 적당하게 달달해서 기분 나쁘게 열 올라왔을 때 하나 먹어주면 좀 가라앉습니다. 이 찹쌀떡 먹고 너무 달아가지고 괜히 먹었다 싶은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단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잘 먹었다. 기분 좋은 느낌. 씹는 스윗한 맛도 느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자, 네. 빵준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노동자 생활을 다 해봤을 겁니다. 노동자 해봤어요? 그럼요. 저는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뭐 하셨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봤고요. 전단자 아르바이트 해봤고 서빙 아르바이트 해봤고 기억나는 거 이 정도? 네. 홍합 아르바이트 해봤습니다. 홍합 아르바이트 홍합 뭐야? 모자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오윤혜 씨? 홍합은 뭐죠? 홍합 모자. 모르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홍합 모양의 모자지. 써본 적 없어요. 여기 약한 이 정도 되는 홍합 모자로 셀카에 들어오지 않는 홍합 모자를 쓰고 전단지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 좀 더 준대요. 저는 진짜? 전단지 알바 시급치고 너무 잘 나와서 친구랑 신나서 갔는데 인생의 진리. 역시 돈을 더 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네. 좋다. 이거는 홍합 모자를 쓰고 전단지를 돌렸던. 네. 네. 알바의 여왕. 알바예요. 지금까지 한 몇 종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 15가지 하지 않았어요. 오, 진짜 많이 하셨구나. 근데 이게 뭐 서비스업으로 묶으면 묶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적으면 뭐 그렇게 네. 그냥 한참 막 청소년기에 축구 보러 다니고 이럴 때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용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축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홍합 모자를 쓰셨어요. 홍합 모자도 쓰고 네. 네. 갈비도 자르시고. 네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 오, 너무 어울리는데 완전 진짜 산타 같았을 것 같아요. 내 동심을 파괴했습니다. 왜요? 알아차렸어요 아이들. 아이들이. 일부러 막 벗었죠. 근데 거기 이제 그 행사 끝나고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행사 끝나고 밥을 먹는데 난 그냥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데 시험이 걸리적거렸어. 어떡해. 산타지. 그 애들이 존댓말도 안 써요. 산타지. 산타. 우리 속였어 이 산타. 막 애들이. 예. 저도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왔는데 BYC 양말을 신고 있어서 정말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요? 선물을 주는데 혼자만 표정이 심각해요. BYC 양말을 신고. BYC 양말을 신고 있다. 그렇네. 저 설이나 명절, 발렌타인데이 때 마트에서 그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복 많죠. 입고. 어. 저 그거 판매왕으로 등극된 적도 판매 있어요. 오, 너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잘하게 생겼어. 네. 우리 저. 응? 양심적으로 옆에 것도 막 다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20대 때 그것도 해봤었네요. 예. 야. 가만히 있자. 시급이 다 달랐을 텐데. 저 때는 2,400원. 저희 땐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주간 120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시급이? 한 주에 120시간을 네, 만약에 일했다. 하면은 네.
계산기 두드려봐야 돼요. 어떡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120시간 곱하기 2,400원은 음. 한 주에 28만 8천 원? 네. 28만 8천 원입니다. 아니 120시간을 일했는데 한 주에. 한 주에 네. 28만 원. 네. 120시간을 냈는데 네. 그렇게 바싹 일하고 2주 쉬는 거야. 그렇게. 아. 어떻습니까? 일단 120시간이면 그럼 한 주에 잠을 120시간이라면 자지. 주 5일째면은 하루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먹지 말고 17시간이라는 거네요. 네.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저 이렇게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 제가 심지어 거의 무임금으로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 이틀에 한 번씩 자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2교대 뭐 이렇게. 네, 그 2교대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사기 같은 것도 잘 당하는 타입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예전에 그 학교 앞에 12권, 뭐 20권, 60권 이렇게 전집 있잖아요. 아. 그거 파는 거 저도 모르게 저는 당첨돼서 진짜 당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당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방송 생활할 때 그때 계시던 차장님이 경험상 와서 일을 해봐라 라고 하셔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라디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방송국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CG 찾으려면 CG 찾고 전화 연결하면 전화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리포터를 해서 인터뷰를 다 따와서 편집해가지고 아이고. 1시간짜리 방송을 하는 게 있었어요. 3D 업종을. 예, 근데 급여가 없었습니다. 와. 근데 그 방송에 야 너 방송국 문턱을 넘는 거를 영광으로 알아야지 뭐 네. 돈까지 받으려고 그래 뭐 이랬던 거였어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경험 삼아 좀 해봐.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에 상품으로 나온 상품권 이런 게 하나씩 뭐 헤어 상품권 이런 거를 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방송국에서 작가를 시켰어요. 저를 갑자기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 친구 3명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거랑 2개를 동시에 하려니까 너무 바빠서 제가 그때 이틀에 한 번씩 라디오 편집기 뒤에서 야전 침대 깔아놓고 아이고. 자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한 8시간 정도 자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거보다 더 고되게 이제 일을 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이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방송국에서 이제 진행을 한 진행자분이 교통통신원 연결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라디오니까 교통통신원 전화를 연결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고 기계에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네. 사람이 몽해지는 거죠.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어. 가출하셨어요. 그래서 PD가 손을 들면 전화 연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수면 상태로 빠지셨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자고 앉아서도 자고 항상 자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을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 생산성이 완전히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람도 아닌 것이 캐스퍼 깨어는 유령도 있지만. 아닌 것이 네, 그런 뇌는 상태가 자고 있었어요. 눈만 깨 있는. 아, 저는 투잡을 했었는데 9시, 5시, 뭐 6시, 11시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오전에는 저축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이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문을 열어야 되는데 샤터를 그때는 여는 네. 샤터맨. 10시에 네. 문을 열어야 돼. 그때는 10시부터 열었었어요. 이 은행이. 근데 졸아가지고 10시 반까지 문을 안 열었는데 보통 저축은행이 문을 안 열면 아주 큰일 나요. 그치. 은행이 문을 안 열면 부도난 줄 알고. 네, 부도난 줄 알고 그래서 뱅크런. 네. 문을 거의 부실 정도로 고객께서 두드리시는데 지점장님 나오셔서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문 여는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문을 열고 사무 보조고 이제 금리 상담이나 아. 또는 이제 보통 저축은행 고급 예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응대나 전담해서 잠깐 시간을 이제 뭐 상담해 드리는 거 이런 이 얘기 좀 거보다는 나눠드리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율이 좋은 게 나오면은 이제 전화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뭐 VIP 관리하는 그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별걸 다 하셨네. 그러니까. 그래서 IS 비율 뭐 이런 거를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IS 비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그래서 있는 이게 거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힌 하여튼 대로 좋은 열심히. 겁니다. 네. 어쨌든 오래 일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일할 수가 없죠. 네,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번에 뭐 한 30-40분에서 1시간 그렇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점심도 제때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맞다. 오늘 저기 주제인가요? 윤석열 형이 네. 120시간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IT 계열 스타트업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주 52시간이 너무 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자율적으로 노사가 이제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면서 본인이
노사간이 합의해서 12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4 곱하기 7 뭐야? 뭐 168이잖아. 그러면 120시간 정도는 일해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빡세게 일하고 쉬라 이런 네, 뭐 의미로? 2주 빡세게 일하고 뭐 2주는 팍 쉬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노동자로 일해본 모든 사람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야기죠. 당연하지. 제가 가장 열받았던 지점은 뭐냐면 이 120시간이라는 시간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바짝 일하고 나서 바짝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노동자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내려와서 이번 주 안에 이거 끝내야 됩니다라고 다 야근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뭐 다 2시에 출근합니까? 그 다음 주에 다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럼.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죠. 그 120시간 공부하셔서 저기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20시간 동안 인간이라면 일이 불가능해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게 노동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원하면 자기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도 좋지 않느냐라는 뜻이었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네. 저도 이 말도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어떤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면 뭐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아크로비스타 306호인지 1704호인지 택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택배를 우리가 매일같이 받아본 이 택배 노동자들이 사실 뭐 롯데택배면 롯데택배, CJ택배면 CJ택배 그 회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모든 룰을 따라서 일하지만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율적 합의라는 이름 아래서 노사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사측이 제시하는 대로 너 일할 거면 사인해, 하기 싫으면 말고 라는 식으로 노동 조건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이라도 벌어야 해서 합의를 해서 뭐 합의한 거다라고 하는 적법한 거다라고 하는 이 부당한 노동 현실이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연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율적인 합의를 못하게 하려고 노동 시간을 규제한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부당한 이 조건들이 자율적인 합의다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노동시간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동자들이 자기의 교섭권이 그만큼 사용자와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를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 알바만 해봐도 아는데 이거를 모르고서 노동자가 원하면 자기가 유리하게끔 합의를 해라. 왜 못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검사님이셔서 이렇게 사장님들이 사주는 밥도 먹고 사장님들이 골프장도 데려다 주고 사장님들이 뭐 선물도 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장님만 만나보셔서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게 정말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안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대부분이 지금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고서 120시간 일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저는 참 궁금한 게 네. 제가 아는 모 회사의 고위 임원분이 연봉을 네. 한 10억 정도 받으신대요. 이건 이제 건너 들었는데 이분이 그 연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매일 느끼신다고. 스트레스 때문에요? 네. 근데 그 10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시는데 쓸 시간이 없대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임원이니까 사실은 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그 정도 연봉을 주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하든 너는 전화를 받아야 돼. 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억이나 주는데 야 일요일 새벽에도 전화 받고 한밤중에 전화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만큼 연봉을 벌어오면 아내들은 그거를 좀 쓸 수 있고 식구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급여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과연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연봉을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10억을 줬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전화하고 무엇이든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되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런 현실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아까 저 신민정 평론가가 정말 그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 소울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네, 정말 진정성이 얼마나 개빡쳤으면
저는 사실 노동 환경을 사실 모르거든요. 음. 경험이 많이 없고 25살부터는 노래를 전공했으니까 네. 거의 개인 레슨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했고 그게 이제 저의 메인 잡이 되니까 그렇게 너무 한우물만 파다 보니까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경험 자체가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얘기해보면 아, 너 같은 애랑 일하면 진짜 너무 피곤할 것 같다고. 진짜 너랑 부부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제가 막 불만 가지면 사장님 방에 가서 똑똑똑 하고 얘기를 해. 왜 집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 막 이제 너무 보통 이거는 아내랑 남편 맞벌이 하는 아내랑 남편 바뀐 보통 아내들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우리 사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남편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또 화가 났던 지점이 뭐냐면은 네. 노동자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라는 말 속에 또 뭐가 빠져 있냐면요. 지금 네.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뭐 30인 이하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 개인 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렇죠. 이 다양한 부류의 노동자들이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대기업은 노조라도 만들 수 있고요. 중소기업도 어떤 뭐 연합체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까지 하더라도 대부분의 30인 이하 기업에서 일하는 국민이 60%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60%. 우리나라 제일 그러면은 많죠. 예. 그럼 이분들은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사장님의 말이 법인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봉 협상하러 들어가면 지금 요새 막 연봉 협상 잘하는 법 치면은 막 여러 가지 비법들이 나오는데 네. 정설은 이거 다 보고 들어가봤자 내만 5번 하고 나온다. 그렇죠. 그렇지. 네. 아, 진짜요? 맞아요. 네, 뭐 답정너에 답정너. 그쵸. 김대리 들어와 그러면 네 이러고 호기롭게 들어가서 내가 오늘은 그 말을 하고 말리라고 들어가서 앉아서 김대리 어쩌고저쩌고 네. 아 네. 네. 네 이러고 나온다는 게 맞아요. 연봉 협상의 정설이에요. 아 저는 연봉 계약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단 한 번도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보통 이게 을과 을의 싸움이 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하면 안 되면 에잇 이러고 안 받으시면 그만하세요. 이거라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은 팀장님이 나보다 한 5살 정도 많아.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어떻게 미안해. 우리 부서에서는 3%밖에 못 올려준다는데 자네를 3% 올려주면 저 가장은 어떡하나. 아, 어머나. 그럼 과장님하고 괜히 막 서로 또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는 올해 100만 원밖에 못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30만 원 올려주면 다른 직원들 아무도 못 올려주니까 그러면 저 가장은 어떡하나. 네, 그러면 누구네 둘째도 나오고 올해 대학 가고 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 연봉은 제자리. 그리고 또 그렇게 뭐 30인 이하, 5인 이하 이런 사업장은 거의 외주나 하청받는 데가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럼 결국엔 되게 모호한 고용 관계예요. 일은 분명히 큰 기업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맞습니다. 뭐 일용직 계약, 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뭐 온갖 말들로 지금 이 노동법에서 회피해서 이 사람들 권리를 어떻게든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상상 자체가 정치의 영역은 왜 IT 계열에서 왜 이런 정말 인간을 갈아 넣는 식의 노동밖에 할 수 없는지 네. 그리고 현재 노동법이 IT 계열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도 만족을 못 주고 노동자들은 갈아 넣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현재 왜 이 법이 이렇게 늦춰지는지 왜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좀 진단을 하고 그 양쪽의 이익에서 어떤 것들을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절충을. 조율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놓는 게 정치이고 그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이제 대통령감이 아닙니까? 근데 이번 인터뷰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내용 뒤에도 더 봤더니요. 쉬운 해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유연성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고용보호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자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다. 미국은 뭐 차별만 아니면은 다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데 그런 어떤 뭐 게으른 사람, 저성과자 이런 사람들 감축할 수 있게끔 해야 기업이 생존한다라면서 야, 이게 지금 일자리 아, 해결 방안 정말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진짜 부분이 뭐. 정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은 저한테 와서 알바 세계부터 배워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모르는구나. 알바를 한 나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자, 우리 일타 강사, 우리 신민정 밑줄자. 강사님을 만나면은 일단 일타. 이거 먼저 하고. 네. 일단 불량하게 앉아서 한 대 맞고요. 저 작은 주먹을 꽉 쥐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빠가 마트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아니 가지 아버지는 뭐 못하신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 애셋을 키우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것저것 많이 하셨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직장이 마트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시는 게 저희 아빠는 뭐 노동법도 잘 모르시고 사실 뭐 이 노조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트에서 용역으로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다 하청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저임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주는 회사에 7명이 있다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 명 잘리나? 한 명짜리면 다행이죠. 올리게 되면 이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본점에서 알아서 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외주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올려주는 대신 사람을 뺍니다. 그러면 7명이 하던 일을 5명이 그렇죠. 합니다. 5명이 하면 2명의 임금은 날아가죠. 그러니까 사실 마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돈을 오히려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를 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7시간 보통 일하게 하잖아요. 8시간 하면 풀타임에 네. 급여를 다 줘야 점심시간도 줘야 되니까 되는데. 네. 그래서 가운데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반장님 요것만 급한데 요것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점심시간 15분. 저 12분이래요. 12분. 그래서 저희 아빠랑 같이 일하던 21살짜리 남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네. 걔 점심이 참치캔 하나였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아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직장이 노후에 필요하신 금액을 벌려고 나가시는 거니까 사실은 21살, 22살 혹은 또 40대 가장보다는 좀 덜 절실한 상황이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좋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에서 외주 하청업체한테 어떤 짓을 벌이는지 감시 감독도 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올려주면 실제로 2명, 3명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7시간 급여를 받고 일은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어디랑 또 닿아 있냐면 저는 기본소득하고도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쁜 일자리, 이렇게 불량스러운 일자리,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일자리를 걸러낼 수 있게끔 노동자들의 어떤 교섭권을 올려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120만 원을 벌어야 우리 가족이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라에서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3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내 생명을 갈아 넣어야 될 정도의 노동 강도인 일이 아니라 30만 원을 덜 받더라도 조금 나은 대우를 받는 직업을 찾을 거예요. 120만 원을 주는 나쁜 곳보다 한 90만 원쯤 주는 그래도 인간 대우 받으면서 일하는 곳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일자리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사회는 진통이 많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교섭 능력을 진짜로 향상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나쁜 일자리를 걸을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소득 같이 가야 이 기본소득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보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육아와 같은 갑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들이나 환경과 관련한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정말 의미 있지만 돈으로 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까지도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먹고 사는 길이 너무 막막해. 근데 나라에서 이 정도 지원을 받는다면 내가 요 시간만큼은 할애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정말 최저임금 가지고도 진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임금 얘기를 할 거면 기본소득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연결되는 사고가 필요한데 뭐 게임 만드는데 그래 바짝 해야지 그래? 아 그럼 120시간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 일부는 정치는 아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지. 이게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바로 무서운 한 사람이. 번만 읽은 사람. 예. 그분이 법전 이외에 책을 딱 한 권만 읽으신 것 같은데. 법전도 제대로 읽은 것 같지 않아? 아, 느낌에. 그래요? 예. 결국 위험합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것 같은데 내 제자 중에 김충길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세요? 배우님이요? 네, 배우님? 김충길. 내가 저기 대학 강의할 때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네. 한 번은 나와서 자기 살아온 얘기들 중에 재밌는 얘기 한번 좀 얘기해 보라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수업이었으니까 김충길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왜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막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친구 셋하고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야 인간이 놀면 정말 잠 안 자고 놀면 언제까지 놀 수 있는가? 그걸 갖고 셋이서 실험을 네. 해봤대요?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와. 지금부터 한번 놀아보자. 그 자지 않고 놀아보자. 그래서 뭐 당구장 가고 볼링장 가고 노래방 가고 밥 먹고 막 고기 굽고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아 잠을 안 자고 무조건 노는 그렇지 걸로. 뭐 그래도 끝간데까지 놀아보자. 끝까지. 그래서 3일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래도 이제 대단하시다. 3일 동안 그렇게, 그죠? 그렇게. 3일 지나고 이제 4일째 네. 아침에 네. 미팅을 하기로 했대. 미팅. 여학생하고. 네.
서울세하고 미팅을 했는데 네. 나 만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세 명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아. 그 유학생들은 나왔는데 이 셋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로 기자회롱해서 뽕을 한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니 셋 다 그냥 쓰러져서 자더래. 아. 뭐 이딴 새끼들이 다 있냐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4일을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4일 동안 아이템이 생각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논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노는 문화가 그렇게 네, 많지 맞아요. 않으니까 아, 그래요? 하루 하면 사실 그 아이템이 떨어질 만도 그때 한데 이제 비디오 방도 있었다고. 아. 비디오 방 때 자면 서로 깨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는 고문 아니에요? 아니 그거 잠 못 자- 인간이 장고문이에요 그거 진짜.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아. 어디까지 놀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했다는 거야. 지금은 해볼 수 없는 예. 그런 시도네요. 그렇지. 10시에 다 그러니까요. 받아서. 저는 코로나 기본 때문에. 20대는 48시간 이상씩 놀았거든요. 와. 뭘 하고 노셨습니까? 거의 주로 이제 밤 되면 클럽 가고 아침에 이제 만약에 아무도 클럽에서 술을 안 마셨다, 술을 안 좋아하니까 네. 차 타고 강원도 가서 받아보고 이제 내려오거나 또는 롯데월드 문 처음 열 때 들어가는 걸 느껴보자. 밤새고 동대문 거기 밀리오레 이런 데서 미친 듯이 돌다가 롯데월드 문 열자마자 막 뛰어가고 대신 오는 지하철에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코피. 아, 나 진짜 열심히 놀았다. 이러면서 아 진짜 정수들을 다 한 번씩 누려보신 네, 분들이에요. 지하철. 이분은 알바의 정수, 이분은 네. 노는 것의 정수. 그 지하철, 노는 네. 것도 힘든데 네, 노는 그렇죠. 거야 뭐 부주의하게 놀아도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한단 말이야. 120시간씩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야. 그리고 게임 업계가 그렇게 윤석열 씨 말처럼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는 이제 게임이 얼마나 게임이 많습니까? 히트작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하냐 이거야. 100개 하면은 100개가 다 성공하냐 이거야. 아니에요. 대부분은 실패하고 맞아요. 성공한 한두 개가 언론은 안 거의 거죠. 침 낭펴놓고 저희 오빠 친구들이 다 게임 업계에 있거든요. 네. 넥슨부터 해가지고 아, 네. 연봉은 높을지언정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되게 그럼. 많은 거예요. 아, 거기서 그냥- 유행하는 말이 네, 있대요. 뭐 프로젝트 하나 있다 그러면 집을 아예 못 가요. 네. 그리고 돈은 사실 그들이 캐릭터 다 개발하잖아요. 근데 결국 진짜 연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그 바로 윗대가리들 있잖아요. 네. 그걸 대가리. 기획한 사람들이 다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IT래요. 이게 밤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12시는 칼퇴, 아. 새벽 2시가 넘어야 잔업이라고 한대요. 예. 이게 지금 유행하는 말이래요. 진짜 근데 이 IT 계열에서도 노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 업무 시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IT 계열이 뭐 전환이 빠르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빨리 이게 뭐 오가야 되고 또 버그를 잡으려면 밤을 샐 수밖에 없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심사숙고를 해보고 하는 말인가. 저는 그런 것도 이런 IT 생태계가 어떤 게 문제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이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지? 에서 출발하는 게 사실 정치인이고 대통령감이죠. 그런데 지금 이 IT 생태계가 왜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없고 일단 그리고 어떤 법적 보완이나 양측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사고도 없고 이런 식으로 더 일하면 되지 뭐라는 이런 박정희 시대에도 안 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아우슈비츠도 100시간을 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평화시장의 그 어린 여공들도 그렇죠. 100시간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저게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일에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을 답으로 써서. 근데 지금 말한 저 논리들은 주로 이제 보수 신문들에서 나오는 논리들인데 그거를 읽어서 왠지 말한 것 같은. 자기 말이 아닌.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말일지언정 심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알려면 심장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제 보수 신문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노동 그다음에 유연성. 이제 고용 노동자들을 유연성. 이제 고용을 좀 유연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또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저게 그냥 읽어서 알거나 아니면 습득해서 아는 지식이지 본인이 고민한 고민의 결과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계속 뭐 무슨 엑스파일 나오고 그리고 뭐 장모님 그리고 부인 뭐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가장 파괴력이 큰 건 본인의 입이 아닌가. 맞아. 아, 그래요? 인터뷰할 때마다 저- 깎아먹는 것 같아. 검증이 이제 옮겨갔잖아요. 아까 저 우리 추미애 장관이 윤정윤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정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 들었을 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후속 조치들 네. 이런 거 저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그냥 법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하려면 정말 산을 볼 수 있는 그 경험이라든지 그 현실 세계를 볼 수 있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어도 사실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돈 엄청 많이 맞아요. 벌었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 맞아요. 방송국 마치고 나오는데 택시가 방송국 앞에 줄을 선 거예요. 아무도 싣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는 또 한 사람 어느 가정의 가장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 있는 택시를 보니까 제가 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가만히 앉아도 돈 너무 많이 번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엄청 그렇죠. 많죠. 그 택시를 배차해주는 어플 개발한 사람들 그렇죠. 등등. 네. 네. 근데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그냥 뭐 매출의 2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아저씨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가락도 끝에 하면 통증이 제일 심하거든요. 어디가 그럼. 다쳤을 때. 맞아. 그런 것처럼 최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고통을 공감해주고 혹시나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은 진짜 죽고 살고가 달려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생계가 딱 네.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이 최저임금만 올려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잘려요. 그럼 네. 이 사람들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업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게끔 뭐 하청 주고 외주 주고 또 그쵸. 이렇게 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게끔 이 법들이 제정돼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요. 이 노동 관련한 법은 정말 이분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비리를 넘어서도 정말 온 국민이 생사가 달린 문제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사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전 서울대를 나오고도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 서울대를 나와서 그래. 네. 안진걸 소장님은 딱 1시간만 만나게 해주면은 그래요. 과외를 여기 받을 텐데. 참교육을 아쉽네요. 한 시간 이타 만날 것 정도가 아니라 구수하셨으니까 구수? 구타 강사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구타 강사. 강사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런 일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그 양반이 대통령이 안 되면 됩니다. 우리의 네. 스트레스의 근원은 사라지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를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데 노동자로 평생을 사시다 보니까 그럼. 계속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을 본인 스스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부산에 사시면서도 네. 계속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이 가지시게 되는 아이고,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을 계속 그런 직업들을 하다 보니까 예. 부조리나 이런 걸 이제 눈으로 보시게 되니까 그런 성향을 가시게 되더라고요. 네. 네.